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못했던 이건 이제 웨이브 패킷의 속력, 웨이브 패킷이 가는 속력과 고전적인 클래시컬하게 그 자유입자, 고전적인 그냥 자유입자 가는 속력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정말 패킷이 그 퀀텀 미케닉스에서의 패킷의 속력하고 고전적인 자유입자의 속력이 정말 다른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웨이브 패킷은 다음처럼 이제 psi xt는 스퀘어 루트 2 파이분의 1에 phi of k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em 분의 h 바 k 제곱 t의 dk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빨갛게 쓴 부분은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I et over h 바 우리가 타임 이볼루션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써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 놈은 내가 이제 이 빨간 부분은 이제 오메가라고 내가 정의를 해주면 이제 오메가는 em분의 h 바 k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는 exponential 그냥 일반적인 웨이브의 propagation처럼 i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때 보면 이게 이제 오메가는 그 k의 함수가 되죠. 이제 k의 함수로 이제 k 제곱에 비례하는 함수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위상 속도, 이 위상이 가는 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익스포넨셜 어떤 그 단일 진동수를 갖는 웨이브의 속력을 계산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웨이브가 익스포넨셜 i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놈이 갖는 속력은 k분의 오메가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k분의 오메가가 바로 우리가 phase velocity다, 위상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상 속도는 v sub p는 k분의 오메가가 되고 we know what is omega is. 우리가 오메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가 2n분의 h 바 k 제곱이니까 뭐 k분의 오메가 하면 2n분의 h 바 k가 되겠죠. 그게 이제 위상 속도야. 이게 좀 정말 그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웨이브 패킷은 위상 속도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속도하고 패킷이 가는 속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정말 그런가? 패킷이 정말 이런 위상 속도로 움직이는가라는 걸 한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상 속도는 이렇게 정의하고 위상 속도는 k분의 오메가라고 정의를 하고 그 위상 속도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프리웨이브 그 정상파 같은 경우 x축 방향으로 단일 진동수 k를 가지고 진행하는 웨이브는 뭐 exponential ikx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t 시간 후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t 시간 후에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t 시간 후에는 psi of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t over h 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이게 지수함수 exponential 적분 안에 있는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2n분의 h바 k제곱 t 이렇게 얻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2n분의 h바 k제곱을 오메가라고 정의를 해서 t 시간 후에 웨이브는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진행을 하게 되고 k를 바깥으로 공통인수로 끄집어내고 정리를 해준 게 바로 이제 exponential ik x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 t에서 그 k분의 오메가를 v sub p 해서 그게 위상 속도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웨이브는 그 v sub p의 위상 속도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형태를 보면 psi의 x, t는 exponential ik x 마이너스 v sub t pt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 그 t가 0일 때의 웨이브가 exponential ikx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 0는 exponential ikx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냥 x 대신에 x 마이너스 v sub pt라고 하는 것만 바꿔주면 psi의 x, t는 psi의 x 마이너스 v sub pt, 0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형태가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t 시간 후의 웨이브를 그 x, x 프라임, 0로 변형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 x 프라임에 해당되는 게 바로 x 마이너스 v sub p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 시간 후의 웨이브를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웨이브가
V sub P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psi x, t는 psi x v sub pt, 0라고 쓴 이유를 알겠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웨이브가 어떠한 속력을 가지고 진행하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위상 속도 이렇게 계산하고 우리가 그 웨이브들이 중첩이 된 상태에서의 그 페이즈 벨라 그 속도 그 속력을 갖다 우리가 군속력 그룹 벨라시티라고 했는데 그룹 벨라시티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얘는 이제 k분의 오메가가 아니고 k분의 오메가가 아니고 d 오메가 dk d 오메가 dk 요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쓴 표현은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 웨이브가 v sub p라고 하는 속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웨이브구나라는 걸 우리가 represent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군속도 그룹 벨라시티는 k분의 오메가가 아니라 그놈을 미분한 놈 d 오메가 dk를 그룹 벨라시티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서 그룹 벨라시티를 계산을 해주면 그게 n분의 2k가 돼요. 그죠? d 오메가 dk를 해주면 n분의 2k n분의 2k하고 페이즈 벨라시티하고 비교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페이즈 벨라시티는 2n분의 h 바 k잖아요. 근데 그걸 그 그룹 벨라시티를 계산해주면 그게 정확하게 위상 속도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룹 벨라시티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입자 고전적으로 질량이 m인 입자가 v의 속력으로 진행할 때 얘가 갖는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걸 에너지로 표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위상 속도의 딱 2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룹 벨라시티가 바로 뭐냐면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그냥 점입자 고전적인 입자가 갖는 속도가 그룹 벨라시티야. 고전적인 입자가 갖는 속도가 위상 속도의 2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웨이브 패킷이 위상 속도로 가느냐 V sub P로 가느냐 아니면 V sub G로 가느냐 만약에 웨이브 패킷이 그룹 벨라시티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자유입자가 갖는 속력하고 같아지니까 너무너무 지금 make sense한 거야.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웨이브 패킷이 위상 속도가 아닌 그룹 벨라시티로 간다는 것만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고전적인 자유입자가 갖는 속력과 그 퀀텀 미케닉스에서 프리 파리클이 갖는 패킷으로 움직이는 프리 파리클이 갖는 속력이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설명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웨이브 패킷 psi x, t가 psi x v sub p가 아니고 v sub gt, g로라는 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then we can say the packet moves with the group velocity. 그러면 우리가 패킷은 그룹 벨라시티로 움직이고 그렇게 그룹 벨라시티로 움직이는 건 고전적인 자유입자의 속력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로 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웨이브 패킷은 다음과 같은 적분 형태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phi of k의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고 했고 이때 오메가는 2n분의 h 바 k 제곱 그리고 그룹 벨라시티는 페이즈가 갖는 속도의 딱 2배 d 오메가 dk는 페이즈 벨라시티의 2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줬고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게 psi x, t는 psi x v sub gt, 0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 정말 그룹 벨라시티로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프루브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룹 벨라시티로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그룹 벨라시티는 내가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룹 벨라시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수업하는 학생들 다 너무 공부하는데 지쳐가지고 내가 운동 좀 시키겠다고 다 그 대운동장으로 데리고 갔어. 대운동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트랙을 한번 돌게 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니네들 여러분들 뛸 때 그룹으로 잘 맞춰가지고 저기 낙오되는 사람 없이 혹시 먼저 뛰지 말고 또 낙오되지 말고 그냥
다 거의 비슷한 속력으로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게 바로 well defined 된 그룹 벨로시티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뭐냐면 모든 개개인이 인디비주얼이 같은 속력으로 거의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야지 그룹 벨로시티가 되잖아요. 한 사람은 막 뭐 100m를 뭐 10초에 달리고 한 사람은 100m를 한 30초에 달리고 그러면 막 오합지졸이 될 거 아니에요. 막 늘어질 거 아니에요. 모든 개인이 다 제각각이 너무너무 퍼져 있는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속력으로 가면 그거는 well defined 된 그룹 벨로시티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ell defined 된 잘 정의된 그룹 벨로시티를 가지려면 모든 인디비주 모든 그룹이 아주 그 특정한 그 진동수 특정한 운동량 여기서 이제 K라고 내가 정의를 했는데 K를 얘기를 파스 웨이브 넘버를 알면 우리가 운동량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P는 H바 K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K0라고 하는 값에 다 모여가지고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well defined 된 그룹 벨로시티를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 K라고 하는 분포가 너무 넓어지면 모든 사람이 제각기 한 사람은 30 운동량 속력이 30m per second 한 사람은 뭐 100m per 뭐 10m per second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운동량으로 움직이려면 한 지점에 로컬라이즈드가 되게끔 그 phi of k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면 요 놈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이 식을 갖다가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x에 대한 그 웨이브 펑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면 이놈이 이제 패킷으로 움직일 테고 그 패킷이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그룹 벨로시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킷이 움직이는 속도가 그룹 벨로시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well defined 된 그룹 벨로시티를 얻으려면 모든 인디비주얼이 특정한 운동량 근처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phi k라고 각 진동수 오메가가 특정한 값에서 다 K0라고 하는 값에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수학적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줄 수가 있어. K0 근방에서 나머지는 다 0이니까 K0에서 조금 벗어난 놈들은 다 0이니까 이때 각진동수 오메가는 K0에 대해서 급수 전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주면 오메가 K는 뭐 오메가의 at K0에서의 오메가 밸류 플러스 d 오메가 dk를 K0에서 계산하고 곱하기 K-K0 플러스 따따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d 오메가 dk가 바로 사실은 이제 그룹 벨로시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 d 오메가 dk를 내가 오메가 0 프라임 은 d 오메가 dk를 k가 K0에서 미분한 값이 오메가 0 프라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of k는 오메가 0 요것도 이제 오메가 0는 오메가를 K0 값에서의 오메가 값을 오메가 0 그래서 오메가 0 더하기 오메가 0 프라임 times K-K0 플러스 따따따 이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 phi of k가 특정한 K0에 다 몰려 있다면 이제 이런 식의 급수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급수 전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쪽 그 적분 안에 있는 값들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다시. 내가 이제 K-K0라고 하는 걸 S라고 놓을게. Let S is equal to K-K0 그러면은 phi K의 exponential IKX 오메가 T 이 적분 안에 있는 펑션을 S로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K는 S 플러스 K0 이렇게 다 정리가 되겠지 뭐. 그리고 얘는 phi의 그 아규먼트가 K 대신에 S 플러스 K0 times exponential I S 플러스 K0 X 마이너스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0 더하기 오메가 0 프라임 S 그 다음에 그 플러스 따따따는 이제 그 리딩 텀만 내가 그 더해줘서 뒤에 하이 오더는 그 0으로 둘게. 왜냐하면 그 하이 오더는 이제 다 그 무시가 가능하니까 그 기여를 좀 작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뭐 이해가 안 되면 잠깐 그 지금 슬라이드 그 동영상 멈추고 잠깐 뭐
볼펜으로 해도 되는데 볼펜으로 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확인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제로 프라임 S를 다시 이제 들여다보면 이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제로 프라임 ST는 요거 안에 있는 놈을 내가 오메가 제로 프라임 K 제로를 더해주고 오메가 제로 프라임 K 제로를 더해주고 빼줄게요. 그럼 0, 뭐 0이지 뭐.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제로 프라임 S 더하기 0인데 0을 이렇게 오메가 제로 프라임 K 제로 빼기 오메가 제로 프라임 K 제로로 그 해준 거예요. 더해주고 빼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준 이유는 여기가 X라고 한 거, X에 붙어 있는 요 개수가 앞에 있는 개수가 S 플러스 K0로 묶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그 S 플러스 K0 이런 걸로 묶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S 플러스 K0로 묶어주려 오메가 0 프라임을 공통인수로 해서 S 플러스 K0로 묶어주고 나머지 오메가 0 빼기 오메가 0 프라임 K0를 따로 떼주면 얘는 이제 오메가 0 빼기 오메가 0 프라임 K0 T 더하기 S 플러스 K0로 묶어줄 수 있잖아. S 플러스 K0 가운데 두 개의 텀은 S 플러스 K0 오메가 0 프라임 T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렇게 내가 묶어주고 싶어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더해줄 이 지수함수에 넣어줄게. 여기 그럼 그 자리에 넣어주면 첫 번째 항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0 프라임 KT는 사실은 이 K에 대한 적분을 S에 대한 적분 혹은 K에 대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로 따지면 상수항이야. S나 K를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S0, K0만 가지고 오메가 0, K0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S나 K에 대해서는 다 컨스탄트 텀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가 빼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0 빼기 K0 오메가 0 프라임 T 이렇게 바깥으로 컨스탄트항은 빼주고 그 다음에 파이의 S 플러스 K0 타임스 익스포넨셜 S 플러스 K0 X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 S 플러스 K0 오메가 0 프라임 T가 있으니까 그 S 플러스 K0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오메가 0 T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0 프라임 T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묶어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체크해 볼 수 있죠. 눈으로 거의 제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티그란트 적분 안에 있는 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바깥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0 마이너스 K0 오메가 0 프라임 T는 K에 대해서는 컨스탄트하기 때문에 적분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오메가 0 프라임 그 자체가 뭐냐면 오메가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라 그게 바로 그룹 벨러시티의 개념이다. 오메가 0 프라임은 그룹 벨러시티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d 오메가 dk는 그룹 벨러시티의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정리를 해주면 그룹 벨러시티는 오메가를 k 함수로 주면 그룹 벨러시티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션은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 이 웨이브 패키지라고 하는 psi x, t를 psi x vgt, 0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패킷은 v sub g로 움직인다는 걸 증명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이제 오메가를 K0 근방에서 테일러 전개를 했고 이제 K-K0를 S라고 나서 그 적분 안에 있는 phi of K exponential IKX 오메가 T를 지금 이제 우변처럼 정리를 했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0 마이너스 K0 오메가 0 프라임 T times phi S 플러스 K0 exponential S 플러스 K0 공통인수의 X 마이너스 오메가 0 프라임 T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오메가 0 프라임 대신에 VG 그룹 벨러시티로 우리가 대입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S 플러스 K0 그 자체는 K로 다시 환원이 되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K로 환원을 시켜주면 이제 이러한 파이널 폼은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G로 빼기 K0 VGT 예, phi of K exponential IK x 마이너스 VGT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패킷, 웨이브 패킷을 다시 써줄게. 웨이브 패킷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sin x, 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G로 마이너스 K0 VGT times 루트 2파이분의 1에 인티그럴 psi of k 요거죠. exponential ik x 마이너스 vgt의 dk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t가 0일 때의 패킷은 어떠한 표현일까? t가 0일 때는 t가 0을 대입해주면 되지. 그러면 t가 0일 때의 웨이브 패킷 psi x, 0는 루트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적분의 psi k exponential ikx dk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게 x, 0의 표현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 psi x, t에서 보면 여기 루트 2파이분의 1의 그 적분값 인티그럴 psi of k exponential ik x 마이너스 vgt dk는 그 x 프라임 콤마 0로 표현해 줄 수 있죠. x 프라임 psi x 프라임 콤마 0 여기에서 x 프라임에 해당되는 게 뭐지? 바로 x 마이너스 vgt잖아요. 요게 뭐냐면 psi의 x 마이너스 vgt 콤마 0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psi x 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0 마이너스 K0 VGT times psi x 마이너스 VGT 콤마 0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여기에서 내가 원했던 거는 지금 psi x, t는 psi의 x 마이너스 VGT 콤마 0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패킷이 그룹 벨라시티 v sub g로 움직인다는 걸 증명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0 마이너스 K0 VGT 이게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위상에 불과해. exponential I 알파 그냥 위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확률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절대값의 제곱 probability density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절대값의 제곱을 해주면 이 위상은 그냥 1이 되겠지 뭐 exponential 그러니까 psi 스타 psi를 해주면 이 위상 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probability의 density로 계산해주면 psi x, t의 절대값의 제곱은 psi x vgt, 0 절대값의 제곱하고 같다. 그래서 위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웨이브 패킷은 이렇게 우리가 적분으로 이렇게 주어진 웨이브 패킷은 사실은 위상속도 k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위상속도로 웨이브 패킷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d 오메가 dk 그룹 벨라시티로 움직인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주어진 패킷이 그냥 이 웨이브 패킷은 그 웨이브 패킷의 속력은 k분의 오메가로 가는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k분의 오메가로 가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식처럼 ik x 마이너스 vgt 그룹 벨라시티로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패킷은 그룹 페이즈 벨라시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룹 벨라시티로 가고 그룹 벨라시티가 바로 고전적인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배운 자유입자의 속력에 해당되는 거다. 그거하고 같다.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모순되는 게 아니고 모순되지 않고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웨이브 패킷은 어떤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위상 속력? 아니라고 했죠? 웨이브 패킷은 어떤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그룹 벨라시티, VG. 그래서 d 오메가 dk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packet is moving with group velocity. 항상 기억하십시오. wave packet is moving with group velocity, not phase velocity.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패킷을 만들면 그 패킷 덩어리는 위상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그룹 벨라시티로 가고 여기 그
그 패킷 안에 있는 여기 동영상 자체에서 검정색 점이 있죠. 검정색 점은 인디비주얼 그 리플이 움직이는 속력이 위상 속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빨간 점은 일종의 페이지 벨라시티를 나타내 주는 거야. 지금 이건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나타낸 거라서 지금 이게 뭐 모든 위상 속도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도 이제 제가 어디 인터넷 이 사이트에서 영국에서 만든 사이트에서 지금 이제 그 그룹 벨라시티하고 위상 속도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같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 같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빨간 점은 위상 속도고 파란 점은 그 패킷이 가는 속도. 패킷의 그게 이제 그룹 벨라시티가 파란 거고 첫 번째 그림은 위상 속도하고 그룹 벨라시티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벨라시티하고 위상 속도가 같게 움직이는 그 시뮬레이션이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위상 속도 equal 마이너스 그룹 벨라시티. 위상 속도하고 그룹 벨라시티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그룹은 지금 왼쪽으로 뭐 움직이고 위상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반대로 가는 경우를 나타내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 로우의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그림은 위상 속도가 그룹 벨라시티보다 더 빠른 경우예요. 그래서 얘가 위상 속도가 그룹 벨라시티를 보다 빨리 움직이는 경우.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위상 속도가 그룹 벨라시티보다 더 늦게 가는 경우. 그래서 그룹 벨라시티가 더 빨리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의 왼쪽 그림은 그룹 벨라시티는 정지해 있고 패킷은 정지해 있고 위상만 움직이는 그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놈은 그룹은 움직이는 게 패킷은 움직이는데 위상은 인디비주얼 위상 속도는 그냥 정지해 있는 위상 속도는 0인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패킷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벨러시티하고 위상 속도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고 그룹 벨러시티하고 위상 속도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르고 위상 속도가 그룹 벨러시티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 위상 속도가 그룹 벨러시티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문제로부터 예를 들면 오메가, 뭐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위상 속도를 구해라, 그룹 벨러시티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자료로부터 페이지 벨러시티, 그룹 벨러시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유입자,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